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 아마 아직까지도 이 다소 길었던 연휴의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쉬고 나니까 시장이 왜 이러나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예열 기간을 마친 현재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적응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좀 현명하게 10월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좀 삼아야겠죠. 오늘 오후장 지금부터 증시타파와 함께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은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없을까? 오늘 시장에 다소 좀 결석하신 분들, 증시타파에 결석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까? 제가 좀 염려를 하면서 오늘 게시판 분위기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다른 날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또 출석 남겨주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이 계세요. 정월데이트님, 은하수님, 가을님 오늘도 이렇게 글을 좀 남겨주셨고요. 달빛 아래 홀로고따님도 글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방송 시청만 하고 계시고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지 않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제 막 출발을 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고민도 함께 나누시고 또 다른 사람의 고민을 보면서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 시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0235-8200번 오늘도 전화기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요. 뭐 연휴도 있었고 상당히 좀 짧게 거래가 진행되잖아요. 단 3거래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짧고 굵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크게 출렁거렸는데다가 또 9월의 마지막 거래일,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변화에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받습니다. 022128-3388번 이쪽으로 방송 전후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 진단을 깔끔하게 도와드립니다. 특히나 또 이제 저희 오늘 밥상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오늘 밥상은 또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잠시 후에 또 스튜디오에 저희 운유 형님 모셔서 또 큰 상, 또 권한 한 상을 또 펼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자 게시판 그리고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종목 진단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포트밥상 차려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이요. 오늘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전화 진단에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는데요. 이토마토 클럽이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우 차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사실 방향성이 없습니다. 다소 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상당히 크게 좀 조정을 받아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다소나마 늦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좀 테마주에 눈이 가게 마련인데요. 앞서서 우리 증시 쉬기 전에 좀 잘 갔던 전기차 관련주들은 뭐 오늘도 견조하고요. 이런 중에 또 눈에 띄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 테마죠. 오늘은 또 반기문 유엔 총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뭐 한창, CCS,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추석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남을 여러 차례 가졌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추석 전부터 좀 움직였던 재료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 반 총장의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오늘장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단기의 시세, 좀 상당히 빠른 변동성, 이 부분이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은 좀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해줄 만하지 않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수익만 낼 수 있다면 뭐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 혹은 뒷받침되지 않는 투자는 투기에 불과하다. 의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저희가 귀담아 듣고 잠시 후에 취합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2시 30분 구간에 중국 증시 오전장이 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내용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증시는요.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오늘 장 초반부터 깊었는데 현재도 계속해서 좀 1%대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는 낙폭이 조금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지수가 1.54% 하락하면서 670선 부근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게시판에 처음으로 좀 올려주신 종목분들 전화 좀 주신 종목도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1108님의 종목으로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익 IPS 올려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11,200원에 비중이 40%로 비교적 좀 많이 담고 계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장 흐름 화면에 나가고 있죠. 9,170원. 일봉으로 봐도 좀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익 IPS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원익 IPS 분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장세가 조정을 받으면서 원익 IPS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신저치를 기록하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뭐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종목은 좋은데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좋은 재료가 나와도 또 펀더멘털이 괜찮아도 주가가 많이 못 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먼저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지금 뭐 중국 증시가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조금 불안한 장세는 좀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뭐 추세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휴장 등을 감안한다면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그 사이에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그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좀 더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펀더멘탈은 일단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당장 주가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지수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지금 당장 지수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모멘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소폭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는 강력한 어떤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적다. 많이 빠졌다라는 것 외에는 큰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은 리스크를 먼저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라든가 중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이 되고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 분위기가 살아날 때 그때 가서 재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은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도 안 좋고 상승 모멘텀도 없고 전체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도 없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일단 정리를 했다가 전반적인 장세가 충분히 안정이 됐을 때 재매수를 고려하거나 내지는 종목을 좀 교체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익 IPS였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니까 가을님께서 저 한가위 기간 동안에 못 챙겨 먹었냐고 야위어 보인다고 지금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너무 예리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잘 먹다가 저는 후반에 좀 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오늘도 좀 점심을 거르고 이렇게 좀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와 같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뭐든지 간에 적당히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욕심부리다가 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좀 올려주고 계시고 굴룩굴룩님께서 또 글 남겨주셨고요. 두령님께서는 이제 좀 크리스마스가 빨리 오길 기다려야 되나요? 하시면서 이 연휴에 대한 아쉬움 남겨주셨는데 보니까 2017년에요. 추석이 굉장하대요. 2017년 추석이 화수목인데요. 이 금요일 대체 휴일이고요. 여기에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 연휴가 2017년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얘기만 들어도
분들도 상당히 좀 뭔가 들썩들썩 기분이 좋고 또 설레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내후년인데요. 또 벌써부터 이렇게 설렘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또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이 있어요. 5365번님께서요. 지금 아세아 제지 신청해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현재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이 종목을 21,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인데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증권통 차트 확인하고 계신데 거의 바닥권 내에서 2만 원대에서 꾸준히 한 2달 정도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에 약간 좀 불뚝 솟아있는 이 부분에서 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꽤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지금이라도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한교수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예, 아세아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세아제지 같은 종목군들은 참 거래도 별로 많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오히려 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상대적인 안정성은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올라가야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아세아제지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느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19,000원 선에서 하락세는 멈추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반등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지금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반등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하락세는 멈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주봉상, 월봉상의 주가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경계감을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역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역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세아제는 대표적인 골판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골판지 업체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동안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과 성장성이 작년까지는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좀 부진해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면서 올해 1분기라든가 2분기 전체적인 어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대체적으로 전년 비해서 많이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결국 그런 어떤 실적 부진들 때문에 주가가 3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이제 19,000원까지 떨어진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아세아제지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고 또 택배 물량이라든가 이런 내수 경기가 많이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내수 경기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개선된다라는 그런 소식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만큼 그렇게 썩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는 멈췄습니다만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없다. 거래량과 그리고 수급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은 잘하면은 그냥 주가는 횡보 장세가 나오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흐름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종목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장세가 살아날 때는 아세아제재보다는 다른 종목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현금 좀 들고 계셨다가 전체로 장세가 좀 살아날 때는 낙폭이 컸었던 일부 대형주라든가 내지는 일부 실적이 좋으면서도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으로 옮겨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 반드시 과감하게 물량 정리하시고 장세가 호전될 때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는 전략을 펼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게시판이 서서히 좀 북적북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한 분, 두 분씩 더 글이 늘고 있고요. 오늘 토론 주제가요,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 기간이 좀 주기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선호하지만 반면에 중장기 투자 그리고 좀 펀더멘털 위주로 종목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너무 투기 성향이 짙은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세에서는 좀 정치 테마 가운데 반기문 테마가 강세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현재 주가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런데 또 이런 정치 테마의 특징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오전장에서 좀 개장하자마자 봤을 때는 한창이나 CCS,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이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좀 기록하고 있었는데
현재 흐름 보니까 오후장 되니까 빠르게 상승폭이 좀 반납됩니다. 한창이 2% 상승에 그치고요. 지금 CCS도 5%대의 상승 흐름, 뭐 보성 파워텍이 8% 정도 오르기는 하는데 지금 음봉 전환은 모두 다 마찬가지로 세 종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치 테마주들은 오늘 좀 조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안심 전화번호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응답하라 칠봉이님 오늘도 이렇게 좀 와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칠봉이님께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 은하수님께서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흐름을 꼭 타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야지 좀 수익을 준다 이런 코멘트를 좀 함께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보성 파워텍 별명이 보성 녹차밭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밖에도 보니까 가을님께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주셨어요. 지금 2017년에 저희가 추석이 황금 연휴가 될 거다 제가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 대선도 19대 대선도 2017년 말에 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좀 함께 남겨주고 계십니다. 과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바뀐 포트 밥상 함께 좀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영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먹고 뭐 자고 네. 하다 보니까.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저는 뭐 본가 갔다가 네. 처가 갔다가 이렇게 하루씩 자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술도 많이 먹고, 네, 먹을 것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지금 약간 좀 부대끼는 상황이네요. 굉장히 편하게 좀 지내고 오셨는데 시장 분위기가 또 약간 좀 날벼락 맞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 쉬는 동안에 3일 정도가 있었죠. 금요일 저녁, 월요일, 그리고 네. 어제 있었는데요. 일단은 좀 경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성장률 하향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좋지 않은 느낌으로 일단은 좀 연휴를 끝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 이전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수준이지 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우리 시장은 그간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일단은 뭐 해외 시장을 좀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신흥시장 쪽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약간 이제 좀 다운이 되면서 시간도 3분기 말 정도에서 4분기로 걸쳐지는 상황인데 약간 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인데, 분명히 시장에 대한 흐름은 여기서 그거에 반하는 어떠한 이슈가 부각이 돼야지 강하게 이 추세를 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상황으로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약간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우리 시장 절묘하게 추석을 맞아서 또 선물을 받듯이 이 화살, 떨어지는 화살 직접적으로 오는 부분은 피해서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 앞으로의 남은 갈 길이 약간은 좀 가시밭 혹은 좀 불안불안한 그런 길들이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가운데서 또 니치마켓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정치 테마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일단 좀 별로 안 좋아하시죠? 펀더멘탈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뭐 증권시장에서 거의 한 뭐 20년 정도 가까이 있는데 이런 식의 투자는 저는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높이 가고 기간도 뭐 한 1, 2주가 아니라 뭐 한 달 이상, 한두 달 이상 갔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근데 왜 지금 정치 테마주가 움직여야 되는지, 왜 내년도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2017년도 대선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네.
예, 정말로 살 게 없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펀더멘탈 어떤 3분기 실적 시즌이 일단은 좀 도래할 텐데 그 부분도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어닝들이 상향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계속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요런 거 말고 이제 펀더멘탈하게는 지금 뭐 폭스바겐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 예, 그런 부분들이 폭스바겐 때문에 전기차 이슈가 될 거다라는 인식보다는 뭐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전기차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차세대 자동차 비이클 정도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부분인데 성장성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약간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경기 상황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자기네 구미에 맞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좋지 않게 보고 있다가 생각보다 이거 괜찮나 보다 해서 또 이렇게 막 좀 쏠림 현상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정치 테마주를 뭐 좋은 테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요. 저는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결정했을 때 이유가 있거든요.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흐름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흐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투자와 투기의 선택 영역인 것 같고요.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성향이랑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못 사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배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이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또 본인의 성향과 맞는 종목들을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방향이 더 합리적인 투자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대답은 어느 정도 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그동안 무전시 운용력 같은 경우는 종목을 볼 때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 펀더멘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던 운용력 분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역시나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정치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들 게시판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조금 더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 포트 밥상을 준비하고 계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이번에 추석 동안에 음식하시느라 혹은 좀 일가 친척들 좀 만나고 하시느라 일이 좀 많지 않으셨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으세요? 예, 일은 많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좀 몸은 좀 힘들더라도 시장 보면서 한번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지는 않죠. 네. 시청자님 포트도 좀 어떠세요? 좀 애매하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애매한지 저희가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제가요? 네. 사조 시푸드가 5%, 네. 9,880원. 네. 하나 테크윈이 15%, 35,800원. 네. 베이직 하우스가 15%, 13,800원. 시청자님, 지금 베이직 하우스 맞죠? 네, 네. 500원이네. 네. 대드전자가 5%. 네. 7,430원. 네. 그리고 포스코. 네. 20%, 18만 원. 지금 포스코 20%, 15%가 아니고 20% 담으셨어요? 글쎄, 그 정도 되는데 뭐 15, 그 중간입니다. 네, 그 정도 되시고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적은 비중으로 종목들을 여러 개 담으셨는데, 예, 예.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종목 저도 잘 사실 모르겠어요. 아이고, 시청자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예, 이거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종목 고르실 때는 어떻게 좀 고르세요? 예, 할 때는 뭐 차트도 보고 가끔은 전문가님 얘기도 듣고. 네. 사실은 이렇게 좀 손실 보고 있는 포트여서 제가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시청자님이 너무 해맑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함께 이 종목들 그리고 포트에 대해서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좀 고민이 되세요?
제가 포스코를 늦게 담았는데요. 네. 많이 빠졌다고 담아놨더니 더 빠지네요. 아, 포스코가 가장 고민되시고 예. 지금 그래도 현금이 좀 많으셔가지고 예. 운신의 폭은 다소 좀 넓은 것 같거든요. 이 현금은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보고 싶으세요? 이거 좀 기다렸다가 손해가 적은 것부터 좀 매도해서 네. 저는 이제 포스코에다 좀 더 담아볼까 싶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그 부분, 뭐, 포스코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짚어드리겠고, 나머지 종목군들 뭐, 5%씩 담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더 예. 담을지 아니면 일찍 좀 잘라내는 게 좋을지 진단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그 좀 찌뿌둥한 이런 기운들도 좀 빨리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목도 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운영님, 오늘 밥상은 좀 어때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죄송한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다 사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앵커님이 딱 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기준점이 좀 없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한 줄 평도 영양식단 관리가 필요한 식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종목군들은 좀 다양하게 사서 포트폴리오의 효과가 좀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담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전혀 기준점을 정말 찾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주가들은 또 이미 좀 반영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태들의 종목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일단 하나하나 보면서 일단은 종목별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밥상 차리기에 앞서서 오늘 짜잔 좀 밥상을 좀 보여주세요. 저희 지금 9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밥상이 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점심시간에 매일 중식만 드셔가지고 부대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좀 양식 식단으로 좀 차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희 밥상에는요, 스테이크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파스타, 여기에 와인 한 잔까지 좀 곁들여 볼 수가 있고요. 에피타이저로 숲 여기에다가 디저트까지 저희가 한 상 양식으로 좀 딱 차려봤는데 과연 오늘 밥상 먹을 게 있는 밥상일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조시푸드 어디에 놔볼까요? 비중이 별로 좀 없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약간 숲 정도로 놔두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떤 내용 있을까요? 네, 사조 시푸드는요, 사조 산업의 계열사죠. 전체적으로 참치, 어획에서부터 유통, 수출, 부가식품 개발 및 판매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인데 전체적으로 참치에 관련된 수산물 가공 유통이 68.2% 매출 비중, 그리고 김이라든가 기타 식품 판매 비중이 31.8% 정도 됩니다. 일단은 상반기 때 주가가 조금 올랐던 부분은 사조 산업이 일단은 가치주 측면에서 좀 오를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올랐던 그러한 현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 PBR, 자산주, 가치주로서 상승을 했지만 1분기, 2분기에 걸쳐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비해서 상당히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트렌드를 깨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일본의 신사조라는 업체를 인수해서요. 2013년부터 하반기부터 어업 중에 있다. 전체적으로 참치라든가 이 생선이라고 하나 이 산업 자체가 일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좀 진출한 상황은 좀 괜찮은 소식으로 좀 들리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참치 어가는요 유가랑 굉장히 동행하는 그러한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참치 어가라든가 혹은 영업이익 쪽에 대한 어떤 그 감소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들이 약간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실적을 봤을 때는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이익 정도가 플러스가 좀 났는데 이 부분은 캐슬렉스라는
골프장이죠. 그쪽에 뭐 지분 투자했던 투자 수익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본업 가치의 모멘텀은 그렇게 커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도 상당 부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 가격에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때 비중도 좀 작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보이는데요. 8,500원 넘어가면서 9,000원 가까워지는 선까지 만약에 도달한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7,000원 정도 깨지면은요. 6,000원 정도까지 또 떨어질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화테크윈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손실 한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신데요. 한화테크윈 어디에 놓을까요? 테크윈은 이거 제가 그런 게 아닌데. 네. 지금 뭔가 종목이 거부하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테크윈은 네.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어서요. 뭐 스테이크. 오, 네, 메인 메뉴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지금 한화테크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한화테크윈도 한 번인가 그 정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항공기 엔진 관련된 사업 부분, 그리고 뭐 보안 정밀 제어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K9이라는 자주포에 관련된 요거를 생산해내는 업체입니다. 항공기 및 산업용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리드 플레임, 칩 마운터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 쪽으로 좀 옮겨갔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전에는 이제 이게 삼성항공이었죠. 삼성항공이다가 삼성테크윈으로 사명했다가 이제 한화그룹 쪽으로 좀 넘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그룹 쪽에 있었을 때는 약간은 IT 쪽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좀 포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정리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는 그러한 이제 과도기적 시기에 어떤 실적들을 조금 클린하게 해내는 그러한 상황으로 일단은 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기술력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전망치가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자체적으로도 뭐 올해 놓고 보면은 뭐 한 21,000원 정도 찍었다가 지금 3만 원 부근까지 와 있는데요. 저는 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하락 트렌드를 만들었던 부분이 차츰 일단은 좀 정상화 흐름으로 일단은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에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을 충분히 주가에서 좀 시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떠한 큰 이슈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만, 첫 번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떨어낼 거 다 떨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제 한화그룹 쪽이 약간 우리나라 이제 방산 쪽이랑 좀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좀 정상화되고, 또 지금 약간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 엔진 사업 부분에서도요. 가스 압축기라는 요 부분만 빼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다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상화될지 여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다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비중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주가 상태로 봤을 때 터닝을 한 상태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4만 원, 일단 이전 고점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4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이 트렌드가 4만 4천 원, 4만 5천 원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4만 원 들여서 그쯤에서 이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시 빠졌을 때 좀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1차 목표가 4만 원, 손절가는 2만 9천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래도 목표가대로 간다면은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베이직하우스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한 10% 이상으로 손실을 보고 계세요. 베이직하우스는 어떤 음식이 될까요? 베이직하우스는 여기다 놓겠습니다. 샐러드? 샐러드. 일단은 좀 종류별로는 나오는데 과연 맛있는 샐러드일까요? 이게 올해 일단은 상반기에요.
그 의류 패션 업체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류 패션 같은 경우에 약간 사양 산업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임이 분명합니다만 얘네들이 이제 점포라든가 이런 부분 또 영업망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시장까지 확대를 시켜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거기다가 일단은 약간 이제 점포를 늘리면서 고정비가 일단은 좀 늘어난 상태에서 이 탑 매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못하니까 뭐 2분기 실적 부분도 이제 적자 전환을 했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상반기 때 모든 이슈들이 이 종목에 대한 집중되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요, 빠질 것만큼 빠진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없습니다. 뭐 일단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참조를 해보니까요, 3분기도 실적이 그렇게 뭐 턴어라운드를 강력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의류 업체들은 전형적으로 이 겨울 옷이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이제 4분기나 내년도 1분기 갈수록 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모멘텀은 있다. 대신에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목표가는요, 일단은 반등이라고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실적이 악화되면서, 뭐, 요즘에 이제 이 상한가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되면서 주가가 한 방에 반영이 됐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천천히 반등을 하더라도 14,000원 부근까지 뭐 올라오더라도요, 이 회사가 뭐 고평가됐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혹은 생각보다 영업망이 조금 기대치보다 더 훨씬 더 낮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때는 또 깨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그다지 좀 중립보다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쪽에 무게가 실린 것 같은데 메뉴 중에서는 샐러드를 골라주셨어요. 어떻게 좀 비유를 해주신 건가요? 일단은 샐러드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의류 쪽이 뭐 기대를 할 수가 있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회사는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공격적으로 어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매장을 늘린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 국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상반기 때에 읽었던 리포트들,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반응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은 전체적으로 의식주에 관련된 없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뭐 브랜드 같은 경우나 옷의 뭐 질이라든가 뭐 브랜드 네임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게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이 다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메인 메뉴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서 영양을 갖춘 그 식단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샐러드로 보신 것 같아요.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니까 비중이 낮아요. 5%입니다. 어디에 놔볼까요? 대덕전자는 와인에 둘까요? 와인이요? 와인? 네. 지금 두령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와인 가격이 너무 높다고 그런 코멘트를 또 남겨주셨는데 와인 어떻게 보면 또 매력적인 것 같고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있으나 마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저도 이거 종목을 왜 사셨는지를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전체적으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 PCB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 IT 기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판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통신사업부, 핸드폰용 기판과 반도체 사업 부분 기판, 메모리 모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어떤 기판을 생산해내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핸드폰용 기판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 사업 부분이
원래 이제 뭐 FPCB라고 하나요? 그쪽에 대한 부분이 수익성이 좀 높았다가 이 부분도 최근에는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사업 부분에서 좀 철수를 하면서 IT 반도체라든가 어떤 메모리 쪽에 대한 수익성을 조금 챙기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사업 부분을 하나 정리했다는 부분이 어떤 외형을 약간 좀 포기를 하고 수익성 부분에 조금 중점을 좀 뒀다라고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부분에 위주의 좀 전략을 당분간은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업황을 봤을 때는 큰 모멘텀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러한 이제 적자를 내고 이제 수익성 부분이 너무 전방 산업에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PCB 관련돼서 뭐 대덕 GDS라든가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이러한 부분들이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려됐던 부분을 떨어냈기 때문에 그냥 리바운딩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뭐 내년이라든가 후년도에 뭘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한다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에서 어떤 이제 볼륨을 좀 늘릴 때 공장을 좀 증설한다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치고 나가야 되는 어떤 좀 엑기스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만 한 8,500원 정도 보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손절가도 이것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저희가 좀 놔보겠습니다. 가장 좀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네, 여기 놓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현금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계속해서 좀 밀려납니다. 10년 내 최저치예요. 아마 같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도 이거를 봤을 때요, 이 역사적으로 PBR이 이렇게 낮아진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PBR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가치를 놓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 제철소와 광양 제철소에서 열연이나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제를 생산하고 있고요. 관련된 자회사 쪽에서도 뭐 스테인리스 강이라든가 포스코 강판, 포스코 PNS 등 여러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소재,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소재 쪽은요, 업황이 안 좋아지면 약간 이제 업체들 중에서 셧다운을 해가지고 약간 공급량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그 생산을 많이 하는 쪽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근데 생산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산을 줄이게 되면 또 이 직업을 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이 아직까지는 약간 그 인민, 공산주의 국가적인 어떤 성향이 약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민주주의 쪽에서는 그냥 기업들이 힘들면은 이거를 좀 생산을 줄여가지고 비용을 또 통제를 하는데 중국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빠지고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손절가를 또 잡자니 기술적인 영역으로도요, 이미 넘어갔어요. 이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30만 원, 한 28만 원 선이 약간의 맥포인트였거든요. 여기가 깨지고 나서 두 번째가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도 깨지고 나서 그냥 5일선, 뭐 20일선을 젖히지도 못한 채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데요. 주가를 놓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다고 하더라도 두세 달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도요, 인식의 전환,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저가 매수세라든가 약간 이제 추세를 전환시킨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요, 한 3달 빠진 거 딱 이틀이라든가 일주일 만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거를 전환형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그냥 팔고 가자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요. 조금 급하게 사신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좀 담아가셔서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좀 놓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은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 두세 달 이렇게 빠지다가도 한 일주일 만에 네. 올려놓을 수 있다. 그 가격대가 한 22만 원 정도 보이는데요. 그 가격이 오게 되면 또 이게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28만 원 정도까지도 보인 가격대거든요. 하여튼 뭐 일단은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물타기는 조금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대량 거래가 한번 17만 원대 한번 실렸었거든요. 분명히 어떤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지금 그 가격을 깨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또 숏 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전환되고 나면 이 숏 플레이어들의 커버링이라든가 혹은 이제 저가가 됐다라고 인식이 들면서 좀 나중에 이제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지금 상황으로는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제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 없고요. 네. 목표가 22만 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5종목을 좀 꼼꼼하게 봐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수정 레시피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전략은 없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목표가라든가 손절가 건드리실 때 일단은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나중에 또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가운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좀 장 담았다 생각하시고 맨날 열어보지 마시고요. 좀 뚜껑 닫고 좀 굳은 마음으로 조금 더 가져간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가격 전략 지금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조 시푸드인데요. 이 종목 현재 손실 보고 계시죠? 가격 전략은 좀 여전히 좀 손실 구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9,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7,000원입니다. 하나테크윈 포트폴리오 4개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 나왔습니다. 보유 의견의 4만 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 29,000원이고요. 베이직하우스도 보유 14,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10,000원입니다. 대덕전자는 9,000원이 목표 주가고요. 손절 라인 7,000원, 역시나 보유 의견입니다. 포스코는요,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보유하되 반등의 목표치 2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코스피가요, 현재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빠르게 좀 줄어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좀 오늘 장중에 빨간불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3% 상승, 1947선까지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서서히 힘을 내면서 형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재 오후장 시장 분위기인데요. 종목 고민 조금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은요, 대원 화성이 있습니다. 4239번님의 종목이고요. 3,580원에 비중 20% 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볼까요? 오늘 사셨나요?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재우 차장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려는 흐름 나타나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요. 이재우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원화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파락이 나왔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조정권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인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4%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 9월 달에 한번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반등 중에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어떤 자동차용 이라든가 이제 IT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망에 대한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쪽 종목이고 또한 이제 실적도 상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전년 대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늘목 정도고 21일 평선을 좀 확인하는 정도 과정 이런 이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종목은 이제 상반기에는 그다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여름기 한번 상승을 주고 지금은 약 한 2달 가까이 일단은 조정 매물, 이식 매물 소화 과정에 놓여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서
현재 조정은 뭐 그대로 이제 흘려 보내시고 다음 이제 반등 상승 시대 3,800원을 넘어가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문이겠고요. 이 자리를 넘어간다라면은 4,000원대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단기간은 등락 거듭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유지하시면서 4,000원대 넘어서 한 4,200원 정도까지는 꾸준히 홀딩한 전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청 나온 종목 가운데 거의 대부분 하락하는데요. KC 그린홀딩스가 유독 좀 눈에 띕니다. 현재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시청자분도 매수를 잘 하셨어요. 약간 좀 수익 보고 계신데요. 7372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 가격이 9,200원, 비중도 20% 담아주셨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우상향하고 있고요. 오늘장에 양봉이 좀 눈에 띄는데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KC 그린홀딩스 관련해서 중국 쪽에 뭐 시진핑 국가 주석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과연 어디까지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이재우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환경에 관련된 뭐 관심들이 좀 많죠. 일단 폭스바겐의 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전기차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매기가 뭐 살아나는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고요. 관련해 가지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도입한다는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전장에 어쨌든 시장 개파락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전환됐고 상승세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단 약 한 2주 동안에 횡보했던 가격대 상단부 도전하는 그런 시세고요. 거래도 오늘은 57만 주 정도, 한 60만 주 정도까지 이 시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지난 8월까지 거의 장기간 하라 그랬죠.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가 최근 들어 다시 10,000원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적으로는 일단 상승이 났을 때 9,800원, 10,000원 정도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한다라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동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하시면서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거래 회복하면서 고가를 살짝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탄력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도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11,000원 권역까지는 그대로 이제 홀딩 전략 유지하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들었던 종목과는 조금은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짚어드릴게요. 5422번님께서요. 저희 마치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막차를 딱 타주셨습니다. 티웨이홀딩스 알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650원에 비중 30%입니다. 티웨이홀딩스 현재 주가는요. 1% 정도 조정 나옵니다. 9,380원 지나가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한 직전 고점, 한 8월달 고점 아니면은요. 더 앞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까지 바꿔보면은 한 6월달 이쯤까지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네요. 10,000원권 크게 좀 벗어나지 못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도 꽤나 좀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20% 정도의 손실 보고 계신데 과연 티웨이홀딩스 어떻게 해볼까요? 네, 동사의 최근 움직임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시장이 이제 하락하든 올라가든 간에, 큰 변동이 없이 이제 그대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양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 자체도,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제 11,000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재 이제 주가를 올릴 만한 강한 모멘텀이 발동을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제 모멘텀 발동될 만한 그런 내용은 잘 보이진 않고, 실적도 그냥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또한 어떤 이슈나 모멘텀 부분에서도 장세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행보하는 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간 하락해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9,000원 전후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하반기 장세는 장기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반발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외도하기도 어렵고요. 거래량이 적어서
또 매도할 자리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좀 비록 손실권역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보유하시면서 어떤 뭐 거래 증가라든가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그 홀딩 전략이 맞지 않겠나. 꾸준하게 이제 실적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증가는 하지 못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방의 가능성보다는 상방 반발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면서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모멘텀이 발동된다라면 11,000원을 넘어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설정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12,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뚜렷하게 이제 거래 증가하면서 모멘텀 발동될 때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좀 진행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2,000원 권역까지는 보유하신 전략이 옳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미처 소개 못해드린 홍대 아우디님, 백비둘기님, 그리고 천장군님께서도 1시간 동안 좀 함께해 주셨는데요. 남은 시간도 제가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 나타냅니다. 9월 마지막 날이고요. 특히나 오늘은 문화가 있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장 마감 잘 하시고요. 저녁 시간은 조금은 분위기 환기시키면서 마무리 지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10월 1일,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 다시 만날게요. 그럼 내일도 놀러 오세요.